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확률과 통계 수업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확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 확률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그 개념들 배우는 시간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시행부터 표본공간, 사건 이런 단어들 배웠었는데 그 단어들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잠깐 갖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에 시행과 표본공간, 그리고 사건, 근원사건, 배반사건, 여사건까지 이런 개념들을 쭉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졌었습니다. 자, 오늘 이 개념들 갖고 우리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확률 중에서도 특별히 수학적 확률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잘못 설명해 줬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짚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그 예시 부분이에요. 자, 예시를 갖고 올 때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 공이 4개, 그리고 회색 공이 3개, 하얀색 공이 3개 있는 그런 박스에서 공을 2개 뽑는 경우를 이렇게 시행으로 갖고 와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써주면서 그 사건과 여사건, 배반사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설명해 줬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같은 공은 하나로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확률 단원에 와서 이렇게 표본 공간과 사건을 구분할 때는, 표본 공간과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는, 자, 이 공들이 각각의 구별되는 그런 공이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저번에 경우의 수를 할 때는, 경우의 수에서는 어차피 이게 나열을 하거나 고르는 경우만 따졌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거는 이렇게 하나로 치는 그런 게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확률 단원에 와서는 그 각각의 공이 자신만의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 뽑힐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각각의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있고 검은 공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자, 이 검은 공이 다 같은 검은 공이 아니라 각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검은 공이라고 봐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 검은 공이다 라고 이름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색 공도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3개가 있는 공 중에서도 얘네가 다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다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봐주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확률에서는 얘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네가 각각 뽑힐 그런 가능성을 다 각자가 고유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로 이렇게 하얀 공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이렇게 각자가 구별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표본 공간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표본 공간 S라고 해서 우리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그 표현 방식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검은 공이 2개가 뽑히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얘는 몇 가지 꾸러미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1번, 2번 공이 뽑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은 1번과 3번이 뽑힐 수도 있고 1번과 4번이 뽑힐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자, 이 검은색 4개 중에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검은색 공을 2개를 뽑는 경우도 결국에는 4개 중에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검은색 2개를 뽑는 공의 꾸러미가 4C2개, 그러니까 얘가 6개, 총 이렇게 6개 늘어나는 그런 집합으로 이렇게 총 6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은색과 회색 하나를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검은색 하나랑 회색 하나를 뽑는 경우. 자, 저번 시간에 이거를 또 하나로 세줬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네도 검은색 하나를 뽑는 경우. 자,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는 어떻게 세줄 수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 이 4C1에다가 이제 회색 공을 뽑는 경우.
자,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니까 3C1. 자, 얘가 4 곱하기 3이 돼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총 이 검은색과 회색 하나씩을 섞어서 뽑는 꾸러미는 12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뭐 검은색이랑 하얀색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로 4C1에 3C1 곱해서 12개가 되고, 회색 2개 뽑는 경우는 몇 개가 될까요? 네, 회색 2개는 이렇게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 해서 곱하기 3C2. 3C2를 하면은 얘가 3이니까 곱하기 3. 이런 회색 2개를 뽑는 꾸러미가 이렇게 3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회색 하나, 하얀색 하나는 자, 3개, 3개를 뽑으니까 3C1 곱하기 3C1.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 해서 총 얘가 9개가 나오는구나. 마지막으로 하얀 색깔 2개를 뽑는 이 꾸러미는 자, 3개 중에서 마찬가지로 2개를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3C2다. 그래서 얘는 3개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표본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뭐 개수를, 이렇게 중복되는 개수를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해 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면은 이걸 이렇게 곱하기로 쓰지 말고 얘네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이렇게 그려줘서 총 6개의 원소가, 이런 6개의 원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본 공간 구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건 A랑 뭐 사건 B 같은 거 이렇게 구할 때도 이게 중복된다고, 이렇게 같은 모양이라고 하나로 세주지 말고 이렇게 총 발생 가능한 그 경우를 다 세줘가지고 그 가지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건 A가 발생할 가능성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A의 여사건 역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이렇게 더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반 사건 할 때도 따졌던 그 사건 B의 경우도 회색깔 2개의 공을 뽑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갖고 왔었는데, 자, 이 경우도 회색깔 2개를 뽑는 그 꾸러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3개가 있기 때문에 사건 B는 총 3개의 원소를 갖는 경우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하겠거나 아니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메일로 선생님한테 질문해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학습 목표 이제 읽어보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이해한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확률 중에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확률은 총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건 2가지가 있어요. 바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생 때는 이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확률을 어렴풋이 배웠었고, 또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와서 확률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이 무엇인지 그 경우의 수랑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개념 잘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확률이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n이라 하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를 이렇게 n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배우고 넘어왔어요. 자, 이 개념 그대로 갖고 이 고등학교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행과 표본 공간 그리고 사건 이런 단어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이 개념을 조금씩 이용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약간 수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그 개념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우선 교과서에서는 이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이 확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7쪽을 보면은 이렇게 확률의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이렇게 수학적 사건 A의 확률 그렇게 해서 나타나 있는데, 자, 사건 A의 확률은 이렇게
사건 A의 확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PA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 P는 뭐 가능성을 뜻하는 probability에서 나온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P 안에다가 그 집합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확률 중에서도 자, 이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라는 그 확률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수학적 확률은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이 수학적이란 단어가 붙었느냐 하고 살펴보면은, 자, 수학적 확률이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자, 일반적인 그런 확률과 구분되는 그 수학적 확률만이 갖는 특징이 바로 이 근원 사건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개념, 그 뜻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먼저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까지는 뭐 그냥 시행이 있고 그 경우를 모아놓은, 전체 경우를 모아놓은 표본 공간이 있구나 라고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본 공간이 있을 때 이 사건 A가 있을 거예요.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사건이 있을 건데, 자, 이때 이 표본 공간에는 각 근원 사건이 동일하다는 그런 가정이 붙게 됩니다. 자, 근원 사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 중간에 글씨로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근원 사건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근원 사건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표본 공간 S 안에는 S는 집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원소도 있고, 이런 원소도 있고, 뭐 이런 원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자,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했죠?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얘 전체를 다 가진 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얘네 둘만 가진 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집합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얘 하나만 가진 애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 중에서도 근원 사건은 바로 이 원소를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 하나만 갖고 있는 이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바로 이 A는 근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갖고 있는 이 사건을 B라고 하면은, 자, 이 B라는 사건 B도 근원 사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원 사건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각각의 원소들이 갖는 가능성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싶을 때 이 근원 사건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학적 확률에는 바로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각 근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동일하다. 자, 그럼 그 예시를 갖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확률 단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동전 던지기랑 주사위 굴리기인데, 그럼 주사위 굴리기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사위를 굴려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주사위를 굴려서 맨 위에 있는 눈이 몇이냐, 이런 경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표본 공간을 이야기하면, 표본 공간 S는 1, 2, 3, 4, 5, 6이다.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본 공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지금 주사위를 굴렸는데, 자, 1이 나올 가능성이랑 2가 나올 가능성이랑 3이 나올 가능성, 이렇게 각각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여러분들은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주사위의 모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주사위는 각 면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뽑기를 하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의 경우에는 이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모든 것이 각각의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같구나. 그래서 주사위의 경우에는 이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그런 시행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그 예시를 통해서 이 수학적 확률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무엇을 갖고 올 거냐면 바로 이런 박스에서
박스에서 다시 한번 공을 꺼내보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해요. 자, 하얀 공이 3개, 검은 공이 이렇게 2개 있을 때, 자, 공을 하나 뽑는 시행을 해본다고 할게요. 자, 이런 박스에서 공을 1개 뽑는 시행을 할 때, 자, 사건 A를 어떻게 줄 거냐면, 자, 하얀 공을 뽑는 사건 A라고 할 거예요. 자, 하얀 공을 뽑는 사건 A. 자, 이 사건 A의 확률은 무엇이냐?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 건데, 자, 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이 하얀 공이나 검은 공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뽑았을 때 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하얀 공이나 검은 공이 이렇게 2개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런데 하얀 공이나 검은 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률이 그냥 반반이다, 2분의 1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고, 이 각각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왜 2분의 1이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게 2분의 1은 아니고,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각각의 공들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구별되어 있는 공들이라고 볼 거예요. 각각의 공은 자,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각자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공도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같고, 얘도 하나 같고, 얘도 하나 같고, 하나 같고, 하나 같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뽑힐 수 있는 확률은 몇이 될까요? 네, 5개 중에 그냥 1개 무작위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은 5분의 1로 모두가 이렇게 동일하게 될 겁니다.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 모두가 5분의 1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각각 1개씩의 원소가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다 5분의 1로 같다. 이것이 바로 근원 사건이 동일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원 사건이 각각 5분의 1로 동일한 경우에서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수학적 확률 계산을 시작하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이 흰 공은 5분의 1이 이렇게 3개이기 때문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A 또는 사건 B를 그 구하는 사건 공식을 이용해서 다 더해준다면 하얀 공은 5분의 1을 3번 더해준 것. 그래서 5분의 3이라는 확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검은 공도 한번 해볼까요? 검은 공은 나머지니까, 자, 5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5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아까 수학적 확률을 봤을 때 수학적 확률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개념 설명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가 갖는 그 원소의 개수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표본 공간 S가 어떤 원소를 갖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S는 바로 이 하얀 공 각각을 갖는 것. 자, 얘 3개랑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표본 공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구별되는 공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표본 공간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사건 A가 어떻게 되느냐? 자, 하얀 공만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하얀 공만 이렇게 3개가 있는 경우가 돼요. 자, 이런 집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얘가 5개. 그리고 사건 A가 갖는 원소의 개수는 3개이기 때문에 5분의 3을 하면은 이 사건 A의 확률이 된다. 이렇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번 뭐 표본 공간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우리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가 해왔듯이 그 경우의 수를 그냥 계산해서 나눠주는 것이 더 빠르고 익숙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일이 과정을 다 이렇게 다 거치기보다는 그 경우의 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해결한 다음에 이런 것들, 표본 공간과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구해지는 것인지 이런 정도로 알아두고, 여기서는 이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동일할 때만 이런 확률을 구해준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짚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학습지에 있는 그 예제들 풀어보면서 그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예제 이번에도 일부분만 풀어볼 건데, 자, 남은 예제들이랑 심화 문제 풀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면 또 피드백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은 교과서 47쪽에 있는 그 예제 1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자, 예제 1번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예제 1번 어떻게 푸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전체의 경우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1,1, 1,2, 1,3 이렇게 해서 1과 6까지 가고, 자, 그리고 2가 먼저 나오고 1이 올 수 있고 2가 두 번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 2,6까지 가고, 이렇게 쭉 가서 뭐 6,1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6,6까지. 자, 지금 그렇게 해서 가로로 6개, 얘가 6개, 그리고 세로로 6개. 자, 그래서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자, 이 경우 각각은 우리 주사위는 각 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1,1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나 1,6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뭐 4,4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모든 가능성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각 근원 사건이 동일한 경우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해석하고 이 수학적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가지인 거 구했어요. 우리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인 거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될 확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될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맨 먼저 1이 나왔을 때는 1,5가 되겠죠? 자, 그리고 2가 나왔을 때 2,4, 그리고 3이 나왔을 때 3, 4가 나왔을 때 2, 5가 나왔을 때 1, 그리고 뭐 밑에는 이제 뭐 6이 나왔을 때 0은 없으니까 이렇게 총 5가지의 경우가 있구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5가지구나. 사건 A의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5개이다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가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확률. 이 전체의 경우의 수에다가 36에다가 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나눠준 거니까 이렇게 36분의 5가 된다.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36분의 5이다. 또는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다면 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이고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니까 이 수학적 확률, 사건 A의 수학적 확률은 36분의 5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해결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예제 1번을 풀어봤는데 예제 2번도 뭐 예제 1번처럼 비슷한 형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예제 3번의 1번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의 1번 보니까 뭐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의 1번 문제입니다. 3번의 1번 문제, 이렇게 글로 돼 있으니까 보기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흰 공이 이렇게 3개, 검은 공이 4개. 자, 이렇게 있는 주머니가 있을 때 이 주머니에서 공을 3개를 꺼낸다고 해요. 자, 공 3개를 꺼낼 때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사건 A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사건 A가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사건 A이다. 이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을 구해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봐야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할까요? 일일이 이렇게 세주기에는 이 7개의 그 공 중에 이 3개를 뽑는 경우를 다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1단원에서 했던 그 개념들 갖고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얘네들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줬듯이 이 공들은 각자 서로 구별된 것으로 볼 거예요. 뭐 얘는 1번 흰색 공, 2번 흰색 공 이런 식으로 각각 구별해서 봐주도록 할 거예요. 자, 서로 구별되는 7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 7개 중에 3개를 뽑아라. 그래서 이렇게 조합식을 이용하면 7C3이다.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7C3 계산해 볼까요? 3팩토리얼 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 3개 이렇게 곱해주면은 얘는 총 35가지이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5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주면 돼요. 일단 흰 공 2개가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흰 공 2개가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이 3개 중에 2개를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것 3C2. 그래서 얘는 3가지이다. 자, 이렇게 3가지라는 거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검은 공 1가지 뽑는 경우도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자,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경우. 자, 이렇게 4개 중에 검은 공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4C1. 그래서 4개이다. 자, 얘네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자, 얘 흰 공을 뽑는 것과 검은 공을 뽑는 그 각각의 우리 행동들이 서로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흰 공을 몇 개를 뽑든 간에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그 확률에는 그 경우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본 다음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얀색 2개와 검은색 공 하나를 뽑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쓰면은 자, 3 곱하기 4를 이용해서 3 곱하기 4를 해주면은 12개이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12가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12개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구한 것 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 35가지,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12가지 해주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35분의 12이다. 그래서 문제 3번의 1번 답은 35분의 12. 이렇게 확률이 구해진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예제 3번의 1번까지 풀어보면서 우리 같이 수학적 확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적 확률 그 과정에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확률의 개념도 갖고 왔고, 그리고 표본 공간과 그 사건을 집합으로 봤을 때 그 원소의 개수의 비로 본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 짚어봤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해 줬듯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각 뭐 표본 공간이랑 사건을 일일이 집합으로 구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각 경우의 수의 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1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이용해서 이 각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사건 A, 특별한 사건의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1단원 부분이 약한 친구들 있다면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짚어보고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수학적 확률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확률,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수학적 확률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통계적 확률인데, 자, 이 통계적 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계적 확률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도 이 확률의 개념 잘 짚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까지도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